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저희가 또 새로운 동물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이번엔 어떤 동물이 나올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만나볼 동물은 누구일까요? 네, 오늘은 이 귀여운 외모로 주목받고 있는 동물입니다. 수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최근에 한강에서 수달이 발견됐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혹시 뭐 두 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도 한강에 자주 가는데 들어보긴 했는데 본 적은 없어요. 네, 저희 이거 뉴스로도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난해 말에 이 서울시가 1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 한강 유역에 15마리의 수달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 영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이 한강 둔치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네. 수달이 이렇게 물에서 올라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수달이 밤에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에 포착된 모습이 많고요. 네. 뭐 먹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탐색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뭐 아주 가끔씩은 낮에도 이 수달이 야외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한강에 사는 수달 모습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겼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는 또 어떻게 파악한 걸까요? 네, 연구팀이 이 셋강을 포함해서 한강 지천에서 이 수달이 남긴 배설물과 발자국 등을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수달이 남긴 흔적은 이 팔당댐 하부에서부터 난지 한강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 걸쳐서 발견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 수달이 자신의 영역을 배설물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다른 개체가 봤을 때 이 자리는 이미 주인이 있구나 하고 느낄 수가 있도록 아주 잘 보이는 곳에 분변을 배설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집한 배설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체 파악을 위해서 이 DNA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팀은 이 15마리의 수달 개체를 다 식별을 했고요. 일부는 성별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는 엄마, 아빠, 새끼로 이루어진 가족이 두 가족이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이 대상에서 빠진 하천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과 지천에 사는 수달이 적어도 15마리이고 이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수달이 사실 멸종 위기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게 건물이 이제 많은 도심 한가운데서 수달을 본다는 게 참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강에서 사람과 가깝게 살게 된 걸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수달은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 기념물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한강을 포함해서 전국의 강이나 하천에서 수달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었다고 네. 합니다. 특히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훨씬 더 자주 수달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 네. 지난 1973년에 이 한강에 팔당댐이 건설이 되면서 수달은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1997년에 팔당댐 하류에서 이 수달의 사체가 발견된 것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이 당시의 수달은 하류에서 살다가 죽은 것인지 아니면 이 댐 상류 위에서 죽어서 물을 방류할 때 떠내려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30년에서 40년 가까이는 수달이 살았다는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달이 한강에서 사라진 이유는 팔당댐을 기준으로 한강 상류와 하류의 생태계가 그야말로 완전히 단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수달은 어떤 특정한 곳에 머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긴 거리를 오르내리면서 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팔당댐을 넘어서 하류로 오려면 댐 옆에 모두 차도가 있어서 로드킬을 당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또 이 한강 둔치도 점점 더 개발이 되면서 서식지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한강에서 이렇게 수달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수달이 한강에서 사라진 게 정말 꽤 오래전 일인데요. 어떻게 다시 나타나게 된 걸까요? 수달은 지난 2016년에 광진교에서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직접 관찰은 되지 않았고요. 직접 목격이 된 것은 2017년입니다. 네. 이 당시 한강에 사는 수달 4마리가 무인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어미 수달과 새끼 수달 3마리로 된 가족이었습니다. 무려 40여 년 만에 한강에서 다시 수달이 포착이 된 건데 당시의 전문가들은 이 수달 가족이 아주 운이 좋게 한강에서 살게 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임신한 수달 개체가 로드킬을 피해서 한강 쪽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다행히도 살아남아서 번식까지 성공을 하면서 새끼들과 함께 계속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5년 만에 수달의 수가 이렇게 15마리까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동안 서식지 파괴로 사라졌던 수달이
다시 한강으로 돌아온 건데 그렇다면 한강 유역의 이 생태계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수달 자체가 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기대종입니다. 또 수달이 사는지 여부에 따라서 생태계의 건강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 핵심종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네. 아직 한강의 생태계가 돌아왔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수달은 이 선형으로 물길을 따라서 아래 위로 오르내리는 특성이 있는데 네. 보통 이 세력권이 수컷은 15km 정도, 암컷은 7km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한강은 수중보와 댐이 있기 때문에 물길이 단절돼 있고요. 또 이 물가 환경도 대부분 아주 인위적이고 단조로운 편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한강 유역에는 개방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수달이 사람들과 낚시꾼에 자주 쫓기기도 하고 또 이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같은 쓰레기들이 많아서 네. 또 수달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특히 이런 환경에서는 앞으로 수달이 더 번식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가 단절되면서 이 근친교배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네. 수달이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조금 더 하천의 자연성이 회복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또 수달이 한강으로 돌아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수달을 직접 만나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그 오밀조밀한 얼굴이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실제로 한강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곳곳의 뭐 호수라든가 하천에서 수달을 볼 수 있다, 목격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잇따라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달을 직접 만나신다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네. 됩니다. 아주 귀엽고 온순하게 생겼지만 이 생김새와 달리 수달은 하천 생태계에서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네. 그래서 수달을 이 생태계의 조절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격이 좀 사나운 편이라서 가까이 다가가면 바로 물거나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달은 커다란 물고기도 뼈째 씹어먹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턱과 이빨을 지녔는데 하루에 보통 750에서 1,500g 정도의 물고기를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양이 자기 몸무게의 15%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생태계 교란종으로 꼽히는 이 베스 같은 외래종 물고기를 사냥을 하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대로 생태계 다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 이 수달은 족제비과 동물 가운데서는 물속 생활에 가장 능숙한데요. 머리가 작고 납작하면서 몸은 또 유선형이기 때문에 물살을 가르기에 유리하고요. 또 몸 길이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꼬리가 물속에서 이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네. 또 이 포유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아주 잘 발달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영에 최적화돼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입 주변에는 이렇게 수염이 나 있는데 이 수염이 안테나 역할을 하면서 물속에서도 빠르게 사냥감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마주치면 귀엽다고 해서 이제 쓰다듬으려고 시도를 하다거나 그렇죠, 하면 네.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점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달하면 또 매끄러운 털도 눈에 띄는데 이것 때문에 밀렵의 대상이 된 적도 있다면서요? 네, 이 가끔씩 뭐 수달이 한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헤엄을 치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수달의 털이 보온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수달의 털은 이중모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솜처럼 된 이 털이 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패딩 점퍼를 입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건데 물속에 오래 있어도 체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방수와 보온 능력이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수달의 털을 굉장히 노리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7, 80년 전까지는 이 모피를 위해서 수달이 밀렵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수달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기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수달이 멸종 위기종이 된데도 이 밀렵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40여 년 만에 수달이 한강에까지 돌아온 만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이 또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뭐 한강은 물론 이 전국의 하천 생태를 꾸준히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사람 근처에 사는 만큼 수달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또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서식지를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런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 수달 네트워크가 설립이 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수달은 생태계 기대종입니다. 수달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결국은 우리 하천과 연안 생태계를 지키는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수달이 돌아온 게 한강 생태계가 좀 회복됐다는 신호라고 하니까 반갑긴 한데 마주치면 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자, 사이언스주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